태백시의 유태우 의원의 이번 지방선거 태백시장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과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생략하고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우리 유태우 의원님께서 직접 한 분 한 분 소개. 반갑습니다. 유태우입니다. 내빈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들 귀하시고요. 누구보다도 제일 빛나는 분들이십니다. 뭐 애지간히 사실은 이 지역에서 다들 뭐 많이 보고 만나고 이 작은 동네에서 다들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일단 내빈이라고 특별히 뭐 단체장이나 하고 소개는 제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사실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저 혼자뿐만 아니고요.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을 소개하는 걸로 내빈 소개는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저도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전 경찰서장 지내시고 현재 태백시장 출마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우리 윤원욱 예비후보인가 뭐라고 해야지? 전 경찰서장님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예, 인사드리시죠.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같이 서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양쪽에 우리 선거구가 두 개죠. 두 개인데 두 개 노의원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가성도구에 제가 단어를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년철 시민연대 위원장 하시고요. 현재 가지구 노의원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역에 현역 시의원입니다. 현역 시의원인데 다음에도 시의원 또 출마하실 겁니다. 우리 김길동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지역에는 우리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일단 지난번에 비례대표로 출마하셨었습니다. 문미숙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네요. 여성분이신데 지난번에 태백시의회 부의장 역임하시고요. 이제 이번에 출마 준비하고 계십니다. 허경희 전 의원님입니다. 여기가 진패 복지회관이죠. 이 진패 한국 진패에서 지금 상임 부회장 맡고 계시는 김상수 씨도 우리 나지역에서 시의원 출마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상수 씨. 네. 예, 제일 막내입니다. 제가 황지중고등학교 14기인데 우리 이 친구는 이름이 오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막내입니다. 우리 김오기 씨 나지역에서 시의원 출마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뭐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나거나 이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유태우가 시의원 하던 유태우가 시장에 출마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태백시민 전체한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혹시라도 너무 허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사실은 제가 태어난 데가 요 옆에 흑다리골이라고 있었습니다. 흑다리골에서 태어났는데 용남배 중 제가 5번째로 태어났죠. 5번째로 태어나서 여기가 비행장 끝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여기가 좀 공터였습니다. 공터였는데 조금 이제 태백시가 되고 그러면서 소방서도 지어지고 집회관도 지어지고 도서관도 지어지면서 여기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최근에 87년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 태백에서도 기독청년협의회 각 교회 청년 회원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뜻을 같이 해서 정말 호언철폐 그리고 독재타도 외치는 시위도 같이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40대 중반쯤 제가 태백 예, 40대 중반쯤에 태백교육 공동체를 설립했고요. 그 지역의 교육 환경 좀 개선해보자. 우리 광산 지역이 태백이 왜 이렇게 자꾸 좀 침체되어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 침체되어 가는 분위기들을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물론 여러분들 지금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 의료 이런 주변의 환경들 이 환경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태백시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일단 교육에 좀 천착을 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소도에 가면 소도지역 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햇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었죠. 그 시설들을 지역에 뜻 있는 학부모들하고 같이 만들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오던 중에 시에 우연하게 교육환경 개선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요.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는 것의 한계를 사실은 조금은 느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 왜 그 더러운 거에 물 다 발담그려고 하느냐, 왜 그 지저분한 거, 좀 안 좋은 거, 정치 혐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그 시민운동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시의원에 출마를 했죠. 시의원에 출마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지역에 특히나 예를 들면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오투 리조트라는 게 있었죠. 결국은 이 오투 리조트를 태백에 유치하고 건설하려고 물론 좋은 뜻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 시민들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된 거죠. 결국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 전망 없이 경제 전망 없이 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정치하는 사람 몇몇이 아니고 시민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정치를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시의원 출마해서 재선으로 한 7년 동안 그 시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태백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의회라는 게 7명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백시의회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속에서 7명 전체의 뜻이 맞아서 시정 전체를 좌지우지하기에는 너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계획하는 일은 태백시장이라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시의원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태백시장에 도전해야 되겠다. 태백시장이라는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태백 시민들을 위해서 태백 시민들과 함께 이 좋은 태백이라는 도시를 우리도 살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죠. 5월달에 선거했으니까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1년이 채 안 된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달라지니까 나라의 리더가 달라지니까 국민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더라 하는 걸 우리는 느껴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기발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듣고 그리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래 상식적인 그런 판단 속에서 하나하나 집행을 하더라는 거죠. 부정, 부패 없애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일을 하는데 변해가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 변화를 우리 구석구석의 지역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느끼려면 이 작지만 태백시 또 다른 시군들의 지방자치 리더들도 바뀌어야만 완벽하게 정부가 바뀌고 강원도지사가 바뀌고 태백시장이 바뀌어서 잘 발맞춰서 태백시가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전 국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태호가 물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절박한 마음 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이 어려운 태백을 구하고 다시 회생시켜낼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 역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강원도지사, 우리 최무순 도지사 3선 유력하죠. 태백. 지금까지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태백시의 단체장은, 태백시장은 100% 보수정당 출신의 단체장이 태백시장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 결과들 어떻습니까? 물론 어느 지역이나 다 어려운 건 비슷합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그런 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강원도 전체 18구의 시군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감소하고 감소율도 높은 게 바로 태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 책임을 저는 지금까지 태백의 리더로서 이끌어왔던 보수정당의 책임자들, 그런 시장들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꿔야죠. 이제 바꿔내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제가 시장이 돼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략적이나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청 설치입니다. 조금 뜬금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태백이나 잘하면 되지 뭔 폐광지역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폐광 89년, 90년대에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태백을 비롯한 이 폐광 지역 전체에 3조 원 가량의 정부 재원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금, 탄계비 등등 비롯해서 3조 원 가량이 투입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나 폐광지역 4개시군 어느 지역이나 다 축소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어려워요. 뭔 사업은 벌린다고 다 벌려놨는데 그것이 지역을 회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각계약전했기 때문이에요. 다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시군이라는 데서 계획하고 전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일단은 있었고 정부는 그 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재정 지원이나 이런 데 그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폐광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강원랜드에서 자회사들 사업들 많이 하지만 지역별로 다 합니다. 이게 지역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지역마다 내 것을 우리 지역 더 발전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굴러가다 보니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폐광지역 개발청은 뭐냐 하면 정부, 강원도 그리고 폐광지역 4개 시군 그리고 여기 강원랜드까지 참여하고 이런 청을 만드는 겁니다. 태백 폐광지역개발청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다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회생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 안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바로 폐광지역개발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폐광지역개발청이 되려면 결국은 이 공약이 우리 지역의 시군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들, 시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원도지사까지 힘을 합해서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애써서 이번에는 반드시 폐광지역 개발청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폐광지역 회생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 되려면 대통령이 한다 하고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설계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3조 2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ITX 계획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 폐광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북방의 천사라는 게 뭐냐면 영국에 가면 게이츠헤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게이츠헤드 역시도 영국에서 탄광이 흥했다가 석탄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이 지역도 우리 지역 비슷하게 동공화되고 광산다 폐광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지역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크게 안 보이죠. 이게 높이가 우리가 20m고요. 가로가 54m. 그리고 한 208톤 정도의 무게가 되는 조각상입니다. 이게 그 게이츠헤드의 랜드마크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접목을 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 게이츠헤드가 거듭났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많은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무지무지하게 찾아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케오 도서관이라고 있죠. 저기는 폐광촌은 아닙니다. 폐광촌은 아닌데 일본에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저 도서관 하나 때문에 방문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태백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지금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소도서도 앞으로 계획돼 있고, 화전에서도 하고, 통리에서는 예지간히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삼방동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된 장성의 탄탄마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하고 난 결과들을 놓고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조금 마을이 깨끗해지긴 해요. 또 도로가 생겨서 좀 편리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다시 재생이 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몰려오고 경제가 나아지고 이런 측면은 상당히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같은 경우 한 4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 나중에 뭐 주거 환경 개선되고 이런 비용들 빼고 나면 불과 100억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통리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에 가서 예산 더 끌어와서 장성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 이 랜드마크 하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태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태백이 전부 살아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도시재생하면서 랜드마크도 만들고 관광객도 찾아오고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해야만 태백이 살아나는 하나의 축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50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태백으로 끌어와야죠. 집권 여당의 단체장의 후보가 돼서 이 재원 태백으로 끌어와서 도시재생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태백 시민들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바가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경제 문제인 거죠. 먹고 살 게 해결이 돼야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인데 그 일자리 문제는 저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동점에 스포츠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경석 자원화 사업이 195,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 방식이냐면 여기에 R&D 시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시설,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할 시설, 그리고 공장 이런 것까지 조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그 기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있고 기술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찾아오게 하고 여기 와서 공장 실험시설 이용하고 이러면서 기업 생태계가 기본적인 조성을 해주면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여기에 경석 자원화 사업에 이쪽으로 기업이 이전하려는 그리고 이쪽으로 오려는 그런 기업이 의향을 가진 기업이 6군데고요. 이 6군데가 한 150명 정도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뭐 150명 아니라도 좋습니다. 계획을. 한 100여 명만 고용한다고 저는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여러 개 하는 겁니다. 경석 자원화 사업이 있으면 지금 뭐 항로화 좋죠. 좋은 소재. 항로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뭐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슬롯머신 사업 이런 등등 해서 200억, 300억 규모 내의 사업들을 해 나간다면 100명, 200명씩 사업마다 고용물 인원을 창출할 수 있다면 아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외부에서 기업이 유치되거나 하면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현재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기업들, 현재 태백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에서 작은 가게든 아니면 뭐 소규모의 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의 가업을 잇는 청년들에게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태백에서 뿌리박고 터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 경제를 축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축도 또 하나의 이 기업 지역 경제,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재난이 정말 일상화되고 있죠. 화재, 지진, 참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엄청나게 좋은 자원이 있어요. 365 세이프타운이라는 좋은 시설,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적으로 운영하는, 이거는 공익이 훨씬 강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공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을 따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매년 한 20억가량의 적자가 자꾸 운영하면서 누적 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시설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처음 건설될 때부터 사실은 365 세이프타운은 정부나 소방방재청이나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어진 겁니다. 이건 반드시 국가가 국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힘을 빌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화업소, 이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한 1000명 정도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뭐 매년 조금씩 준다. 뭐 어떤 소문에는 20년에 폐광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물론 이제 조금씩 줄기는 할 거지만 한 10년 정도는 채탄을 해 나가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가면 되냐? 그건 아니죠. 10년이 지나는 동안 언젠간 폐광이 될 테니까 그 폐광을 대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또 10년 뒤에 우리는 똑같이 이제까지 대책 없는 폐광과 똑같이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사진에 나온 데가 독일의 에센시의 졸페라인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역시도 탄광으로 흥했다가 탄광이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지역이 공동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디자인 이런 걸 입혀가지고 여기도 세계 유네스코에 산업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도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재탄생한 그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장성과업소도 일제 때 만들어진 기계가 거기 아직 있고 지금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봐오니까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다듬고 문화를 입히고 예술을 입히고 그러면 훌륭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세계의 산업문화유산으로 살아있는, 가동되는 산업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 일을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해내겠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위령탑, 우리 같이 출마하시는 분들하고 위령탑하고 위령갑 참배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13,000명이 넘는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광산, 우리 태백이 한참 흥했을 때 그 흥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은 모습들 속에는, 그 뒤에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다가, 여기도 많이 계시죠, 진폐로 고통받고 병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태백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바탕 속에서, 이런 기본 속에서 태백을 다시 재생시키고 활력을 되찾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진폐회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정말 새로운 태백,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이 태백이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여기서, 이 아픔을 간직한 이곳에서부터 다시 재생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태백이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태백,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태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